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주말에 지난주도 그랬고, 주말에도 올려드렸던 홍준표 씨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슈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던데요. 그래서 추석 선물로 제가 계속 하루에 한 3종목씩 홍준표 관련주 3종목씩 자리 좋은 거 추천드리고, 지금까지 벌써 한 9종목을 연속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9종을 한 번에 드린 게 아니죠. 3종목 매수해서 수익 매도하면 또 3종목, 또 수익 매도하면 3종목. 오늘도 오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전에 저점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어제 조정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누구는 역대급 기회라고 하는데 역대급 기회까지는 보진 않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전고점까지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추석은 좀 추석 명절 연휴 전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다시 이런 어떤 저항대 가서는 또 매도 관찰을 하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런 어떻게 저항대를 뚫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매수를 잘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은 늘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딱딱 찍어 드리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기관에서는 매도를 좀 쳤으지만 외인들이 오늘 좀 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전고점까지는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자, 종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여당에서 정부에서 한방 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내놓고, 그리고 지금 수수료 인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텐션 들어간 그런 어떤 상황이죠. 차렷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거역하게 되면 순식간에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진 않겠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 그래서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 95%의 회원님들께서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열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방 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 300만 주, 130만 주 이렇게 기관, 투신 모든 연기금부터 모든 매도세를 치는데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왜 사는 거죠? 왜 사는 거죠? 물탑니까? 물타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본인이 보유한 자리가 이런 자리다. 본인이 보유한 자리가 이런 자리면 지금 현재 물타는 자리 아닙니다.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된다? 어디까지 하락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냥 일시적인 그냥 방어 차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진 않을까요? 그래서 10만원을 깰지 9만원대까지 내려갈지 여기서 멈출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차트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시고
저점을 지키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그때 흐름을 보면서 음봉 파란색 뜰 때 모아가면 된다. 예,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한 리딩을 제대로 받고 싶은 회원님들께서는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손실 중이거나 카카오를 사서 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정확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예, 방으로 입장하시면 카카오의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어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홍준표 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씨. 자, 뭐 대연 이 친구는 오늘 이 뭔 일이래? 예. 뭔 일이죠, 이게? 대연 이 친구는. 예. 오늘 이 친구가, 자, 어제는 그 시간의 단일가에 거의 8.8% 거의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갑자기 플러스 8%까지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갑자기 거의 한 5초 만에 우두둑 이런 어떤 음봉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가 나왔어요. 이런 자리. 이들의 정체는 뭐요? 예. 수익은 보고 나갔니? 예. 좀 궁금하네. 예. 수익은 좀 보고 나갔어? 어디서 잡은 친구들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잡은 친구들일까요? 여기서 잡은 친구들이 이렇게 개기고 있다가 오늘 나간 겁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도 막 팔아제끼던데? 그 친구는 수익인가? 여기서 따라잡았으면 손실로 나갔지 싶은데? 참네. 아무튼 대여는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내일은 거래량이 오늘처럼만 좀 터지지 않는다면, 살짝 터진다면 한번 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가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는 시간의 하한가, 오늘은 뭐 거의 저가 마이너스 한 8%까지 갔다가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저점을 지켜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를 한번 지켜주겠다라는 의지와 그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일단 내일 한번 보면 알겠죠. 내일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요런 자리에서 일단은 컷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뭐 기업의 돌발 악재가 가장 주식을 하면서 가장 사실 뭐 멘탈이 다운되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240원 못해도 요런 자리, 여기 얼마죠? 5040원이네요. 데드라인 5040원. 저런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뭐 행보하다가 이렇게 뭐 축 튕가주면 예, 뭐 땡큐인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점이 잡히는 구간에서 만약에 미리 팔 거라면 미리 팔아놓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재료가 홍준표 씨의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수급은 외국인 기관, 뭐 투신, 보험부터 사모펀드까지 해가지고 계속 삽니다. 이 친구들 그냥 나가겠나요? 예, 계속 삽니다. 사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들의 흐름을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 뭐 추천을 드리고 또 오늘 또 저기 뭐야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저점 괜찮았습니다. 저점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뭐
거의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상승을 한번 주지 않을까, 장 초반에. 예, 그런 어떤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집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SR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씨와 우린 연관성이 없다라는 어떤 공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냥 뭐 이렇게 팔고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저점을 깨지 않는 걸 보면 뭐 강하게 한번 주면서 계속 물량을 넘기면서 액션을 좀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SR은 자리는 좋습니다. 자리는 좋아서 한번 사볼만 한데, 그래도 저점의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좀 해보시는 거, 5일선 이탈할 때는 그냥 던진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DSR 제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단기 저항 때 저점 박스권을 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마가 저점이 마이너스 5%였는데 플러스 3%까지 상승을 했고 괜찮게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 마감을 했고요. 내일도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고 오늘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거래량이 나오는 날이다 라고 판단하고 내일 급등 나오면 수익 챙기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추석에 보너스 우리 쌤님이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 대성에너지인데요. 대성에너지는 이 뭐 거래량 조정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한번 사보고, 상승 나면 또 팔고, 또 눌리면 또 한번 사보고, 이런 어떤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살짝 거래량을 조정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탈을 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고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티캐스트는 굉장히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힘이 한번 붙으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4145원을 돌파한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5일선 추세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거죠. 예. 자, 동양피스톤 이 친구 오늘 장중에 댄스를 하던데요. 뭐 갑자기 부야에 걸렸다가 뭐 혼자 뭐 난리 구슬지깁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1차트 자 5일선 빨간색 요거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상승 안 준다면 한번 모아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상승하면 수익으로 뭐 매도를 해도 되고, 이 11,950원 이 전고점을 돌파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돌파해서 2차 상승의 조정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필요성은 있다. 예,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패스합시다. 왜냐하면은 이게 철강주가 강세가 나오면서 제가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500%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경남스틸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TBC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그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어떤 공시를 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저가 마이너스 9%에서 자 마이너스 1%까지 상승을 하는 땡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3분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여기 저가로 떨어졌다가 바로 여기까지 상승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가에서만 샀다면은 7% 정도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친구도 굉장한 힘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꼼짝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물량은 이 친구들의 물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팜스빌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좀 하는데요. 이 친구도 저점을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매수를 패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친구가 내일도
뭐 상승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상승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내일도 조금 조정을 좀 주면서 이런 어떤 저점을 지켜줄지 추가적으로 이탈할지는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섬기계공업도 오늘 강하게 줬죠. 자, 오늘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17%까지 상승을 했고, 내일은 상승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내일은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줬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자리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저가 마이너스 5% 정도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렸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정도, 1.4%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 이상으로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했고요. 이 친구 내일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면 모레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면, 예, 추석 명절 때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용돈도 많이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 예, 맛난 음식도 많이 좀 사드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신전공 이거는 아직까지는, 예, 나중에 좀 세부 차트가 좀 만들어지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새로운 어떤 원익큐브라는 놈이, 예,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만약에 추세가 상승, 내일도 만약에 이 친구가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면, 상승 양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한다,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만약에 끝났다, 내일 그렇게 되면은 내일도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요? 그러면 이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추천을 드리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씨가 사실 이제 뭐 야당 국민의힘에서 좀 서포터를 좀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실릴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뭐 누가 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분명히 없고요. 조금 아쉬운 게 당에서 조금 서포터를 받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지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2030에게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고, 굉장히 털털하고 구수한 경상도 보리문디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대선에 나간 경력도 있죠. 근데 지금 이 돌풍이 정말 이 돌풍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돌풍을 계기로 해서 정말 추석 연휴 때부터 시작해서 대세를 타고 갈 것인가. 한편으로 윤석열 씨가 지금 조금 코너에 몰려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만 진실은 밝혀지겠죠. 뭐 결과가 어떻든 진실은 밝혀집니다. 하지만 만약 윤석열 씨가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뭐 나쁜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방송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자, 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또 홍준표 씨가 또 대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또 만약에 뭐 모든 것들이 또 명백하게 또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나온다면 또 홍준표 씨와 윤석열 씨 두 사람의 어떤 대결이 또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또 뭐 부동산, 예, 도시개발 그쪽으로 또 계속 조선일보에서 냈던 어떤, 예, 그런 기사들, 조선일보에서는 단 한 번도 사실 뭐 여당에 대해서 365일 좋은 기사를 쓴 적이 없죠. 예,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홍준표 씨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렸는데요. 예, 홍준표 씨 관련주를 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추석 전에 시원하게 용돈 좀 벌고 추석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이 돌풍이 대세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도 타점, 각 종목마다의 어떤 타점, 그리고 카카오톡의 어떤 뭐 앞으로의 어떤 전망, 리딩,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길었네요. 예, 대충 보면 돈을 잃는다. 꼼꼼하게 보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돈을 번다. 예, 이상입니다.